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주간 반려동물 마사지 클래스에 참여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맡게 된 펫힐링 테라피 협회 협회장 홍세별입니다. 안면 마사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안면 마사지는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 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수 있고요. 안구 건강 및 치매 예방에 굉장히 탁월한 마사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안구가 약하거나 코가 짧은 품종, 치와와, 시추, 허그, 페르시안, 브리티시 숏헤어 등에게 더 중요한 마사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 쌓인 노폐물을 아래턱 림프절, 여기서 말하는 아래턱 림프절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경부 림프절이겠죠. 경부 림프절에 얼굴에 쌓인 노폐물을 모아서 부드럽게 배출시킬 수 있는 마사지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안면 마사지는요. 아이의 눈시울에서부터 바깥쪽 위 방향으로 반원을 그리듯 눈꼬리 끝까지 문질러주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시울은요. 우리 눈곱이 끼는 부위 어딘지 아시죠? 네, 눈물이 만들어지는 눈물샘이 있는 부위를 이제 눈시울이라고 하는데요. 이 눈시울에서부터 눈썹을 그리듯이 위 방향으로 반원을 3번씩 눈꼬리 끝까지 문질러 주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네, 두 번째는 다시 눈시울에서부터 눈꼬리 끝까지 문질러 줄 건데요. 이번에는 위 방향이 아니라 아래 방향으로 눈시울에서부터 눈꼬리 끝까지 아래 방향으로 반원을 그리듯이 끝까지 문질러 줍니다. 이렇게 위 방향에서 아래 방향으로 총 3회씩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요. 아이가 많이 거부한다면 편안히 누워있는 상태에서 한쪽씩 천천히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억지로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안면 마사지의 경우는 내 눈이 아이의 눈을 많이 가리지 않는 형태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아이가 거부할 때에 얼굴을 빼거나 혹은 고개를 돌릴 때에 내 손으로 아이의 눈을 찌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뢰가 없으면 하기 힘들기 때문에 꼭 안면 마사지는 보호자가 함께 우리 반려동물을 마사지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이의 턱을 받쳐주신 상태로 눈시울에서부터 눈꼬리 끝까지 위에서 반원을 그리듯이 문질러 줍니다. 그 다음은 눈시울에서부터 다시 눈꼬리 끝까지 반원을 그려줄 건데요. 이번에는 눈시울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반원을 그리듯이 눈꼬리 끝까지 문질러 줍니다. 똑같이 아이의 턱을 받쳐주신 상태로 눈꼬리 끝까지 천천히 문질러 줍니다. 눈가 부분의 마사지가 끝났으면 이번에는 머리 정수리 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아이의 코끝에서부터 머리 정수리 방향으로 끌어올리듯이 문질러 줍니다. 이때 머리의 정수리는요, 머리 정수리 피부 가죽을 지금 두 번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십자 모양으로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잡아서 들어 올려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처럼 시계 방향으로 머리 정수리 부분을 둥글게 원을 그리며 문질러 줍니다. 반려동물이 감기에 걸리게 되면 머리 정수리에 열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때 정수리를 문질러 줌으로써 열을 좀 낮춰줄 수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머리를 맑게 해서 두통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반려동물이 조금 스트레스가 좀 쌓인 상태, 예를 들어서 동물병원에 다녀왔다거나 혹은 낯선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다거나 또는 산책을 못 갔다거나 등등의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이 안면 마사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조금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의 코끝에서부터 머리 정수리 방향으로 끌어올리듯이 문질러 주는데요. 아이의 턱을 받친 상태로 코끝에서부터 머리 정수리 방향으로 끌어올리듯이 문질러 줍니다.
이때 머리 정수리는 피부 가죽을 십자 모양으로 잡아 들어 올려 주시고요.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입니다. 이렇게 십자 형태로 머리 가죽 부분을 잡아 들어 올려주세요. 그 다음 시계 방향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며 머리 정수리를 문질러 주세요. 반려동물이 감기에 걸리면 머리 정수리에 열이 발생합니다. 정수리를 문질러 줌으로써 열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머리를 맑게 해 두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안면 마사지를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눈시울에서부터 눈꼬리 끝까지 위 방향으로 3번 문질러 줍니다. 다음은 눈시울에서부터 다시 눈꼬리까지 이번에는 아래 방향으로 3번 문질러 줍니다. 그 다음 아이의 코끝에서부터 머리 정수리 방향으로 끌어올리듯이 문질러 주시고요. 머리 정수리는 피부의 가죽 부분을 살짝 잡아 올려주시고 가로로 한 번, 그리고 세로로 한 번 이렇게 잡아 들어 올려주세요. 총 3회 정도 반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로 머리 정수리를 시계 방향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문질러 주세요. 네, 이번에는 마지막 관절 마사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절 마사지를 먼저 배우기 전에 제가 이렇게 큰 화면으로 관절 마사지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관절 마사지 같은 경우 특히 반려동물 중에서 반려견을 키우시는 보호자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슬개골이나 고관절을 많이 걱정하셔서 뒷다리 마사지를 배우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이의 뒷다리가 안 좋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아이의 앞다리도 마사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뒷다리가 조금 약하거나 슬개골 탈구로 인해서 또는 고관절이 좋지 않아서 뒷다리가 안 좋다고 했을 때 자,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이족 보행이지만 반려동물은 사족 보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다리가 아프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게 될까요? 그렇죠. 앞다리에 체중을 좀 더 실게 되겠죠. 네, 이렇게 앞다리에 체중을 잔뜩 실은 상태로 보호자를 항상 올려다 보게 된다면 이 친구들의 어깨와 목 그리고 앞다리에 굉장히 큰 부하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뒷다리가 걱정이 되신다면 앞다리도 반드시 마사지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고양이의 경우도 앞다리 마사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 고양이들은 특징이 있죠. 수직 생활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신이 나서 위에 캣타워를 밟고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바닥으로 내려올 때에 어느 부분에 자신의 체중 이상의 무게가 실리게 될까요? 그렇죠. 앞다리에 실리게 되겠죠? 우리 앞발에 모든 체중이 꿍 하고 실리기 때문에 고양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다리와 어깨를 풀어주시는 걸 수시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절 마사지 포인트를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하나씩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다리 마사지입니다. 아이의 앞다리를 안쪽과 바깥쪽을 발끝에서부터 어깨를 향해서 손끝으로 문지르며 쓸어주는데요. 이때 쓸어주는 방향은 아이의 발끝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림프 출구를 지나 애과림프절로 이동하는 경로로 천천히 손끝으로 문지르며 쓸어주게 되는데요.
이 마사지를 마치셨다면 아이에게 손 했을 때처럼 아이의 앞발을 한 손으로 살짝 움켜쥐시고 보호자의 기운과 온기를 전달하여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앞다리 마사지법입니다. 앞다리 안쪽과 바깥쪽을 발끝에서부터 어깨를 향해 손끝으로 문지르며 쓸어주는데요. 손을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마사지 해줍니다. 아이의 앞다리 바깥쪽과 안쪽을 동시에 잡은 상태에서 발끝에서부터 어깨를 향해 손끝으로 문질러 주세요. 이때 앞다리 마사지의 경로는 발끝에서부터 어깨를 향해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때 림프의 출구를 지나 애과 림프절로 이동하는 경로로 진행을 합니다. 아이의 발끝에서부터 어깨를 향해 문지르는데 이때 림프의 출구와 애과 림프절로 이동하는 경로로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 했을 때처럼 아이의 앞발을 한 손으로 살짝 움켜쥐면서 보호자의 기운과 온기를 전달하여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앞다리 바깥쪽과 안쪽을 동시에 잡은 상태에서부터 발끝에서 어깨를 향해 문지르며 올라옵니다. 이때 발끝에서부터 시작해 림프의 출구를 지나서 애과 림프절로 이동하는 경로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마무리 작업으로 손 했을 때처럼 아이의 앞발을 한 손으로 움켜쥐면서 보호자의 기운과 온기를 전달하여 마무리합니다. 네, 다음은 뒷다리 마사지입니다. 뒷다리 마사지는 포인트가 있었죠? 아이의 엉덩이 끝, 그리고 꼬리가 시작하는 지점을 지그시 지압해 줍니다. 이때 아이가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 만지시면 안 되고요. 일반적인 요통이 있거나 고관절이 안 좋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엉덩이 끝 그리고 꼬리가 시작하는 지점을 지그시 지압을 해주며 시계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둥글게 마사지 해주시는 게 첫 번째 뒷다리 마사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이의 넓적다리, 즉 허벅지를 양손으로 잡아주시는데요. 이때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처럼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손가락, 양쪽에 4개의 손가락은 가볍게 아이의 허벅지를 받쳐주시면 되고요. 엄지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듯이 문지르며 쓸어줍니다. 이때 아이의 무릎 쪽에 손이 닿았을 때 너무 세게 잡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강아지의 경우 슬개골이 안 좋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때 내 손으로 슬개골이 강하게 압박되면 이 친구들은 너무 아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손바닥이 우리 친구들의 슬개골을 너무 강하게 눌러주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 방법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뒷발 패드 아시죠? 우리 뒷발 젤리 중에 가장 큰 패드 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 바로 밑에 움푹 패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부터 아이들의 발 뒤꿈치까지 지그시 누른 상태로 쓸어주시는데요. 조금 힘을 주시면서 우리 이쁜 짓 했을 때 그 앞감으로 누르면서 발 뒤꿈치까지 쓸어주셔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이의 허리, 엉덩이 끝부터 그리고 허벅다리, 그리고 무릎 아래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발끝까지 쓸어주시고요. 뒷발 패드 부분까지 꾹 눌러서 뒤꿈치까지 자극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뒷발 큰 패드, 아랫부분은요, 우리 아이들의 무릎 관절,
또 비뇨생식기 질환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가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자주 압박을 하시면서 지압하며 문질러 주신다면 아이들의 무릎 건강과 비뇨생식기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이 작업까지 마무리가 되셨다면 우리 앞발을 했을 때처럼 뒷발도 마찬가지로 악수하듯이 한 손으로 살짝 움켜쥐고요. 보호자의 기운과 온기를 전달하며 마무리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뒷다리 마사지 방법입니다. 아이의 엉덩이 끝 그리고 꼬리가 시작하는 지점을 검지손가락 또는 검지와 중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지그시 지압해 줍니다. 이때 허리 디스크가 있는 친구는 절대 금물이고요. 일반적인 요통 또는 고관절이 좋지 않은 친구들에게 권장해 드립니다. 살짝 지그시 누른 상태로 아이 기준 시계 방향으로 동그랗게 누르면서 지압해 주는데요. 이 부분을 수시로 자극하게 되면 요통과 고관절 관련된 질환이 빠르게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아이를 편하게 옆으로 눕힌 상태로 아이의 허벅지 밑에다가 양손을 네 손가락을 넣어주시고요. 엄지손가락 끝부분만으로 아이의 허벅지를 V자 그리듯이 문지르며 쓸어줍니다. 이때 양손이 특히 앞쪽 무릎이 완전히 쥐는 형태로 만지시면 안 되고요. 살짝 띄워준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너무 바짝 붙어 있으며 슬개골이 좋지 않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의 손처럼 무릎과 내 손 사이를 이렇게 띄워주시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나머지 네 손가락을 허벅다리 밑에 놓아주시고요. 엄지손가락으로 한 손씩 V자를 그리며 문지르고 쓸어줍니다. 허벅지 그리고 무릎 밑에 부분은 얇기 때문에 아이의 우리 한 손으로 부드럽게 발끝까지 쓸어줍니다. 다시 한번 허벅지부터 해볼까요? 허벅지 부분은 엄지손가락 끝으로 V자를 그리듯이 문지르며 쓸어주고요. 무릎 아래쪽 부분은 한 손으로 발끝까지 쓸어줍니다. 마지막 아이의 뒷발 큰 패드 이 부분의 뒤쪽에는 움푹 패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부터 아이의 발 뒤꿈치까지 살짝 누른 상태로 쓸어주게 됩니다. 이 부분에는 아이의 슬개관절, 무릎관절 또는 비뇨생식기 질환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가 숨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 좋지 않은 반려견 또는 요로질환이나 비뇨질환을 앓고 있는 고양이 등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이 뒷발 큰 패드 아래 움푹 패인 부분부터 발 뒤꿈치까지 지그시 누른 상태로 쓸어줍니다. 마무리 작업으로 앞다리에서 했던 것처럼 뒷발을 악수하듯이 한 손으로 살짝 움켜쥐고요. 보호자의 기운과 온기를 전달하며 마무리합니다. 저의 경우는 인형이기 때문에 완전히 아이를 뒤집어서 뒷발 패드 부분을 문질렀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아이가 편안히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한쪽씩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주간 반려동물 마사지 클래스가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실습해 보실 이 마사지법은요. 교재와 함께 꾸준히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규칙적으로 해주시게 된다면 아이들의 건강에도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아이들을 조심스럽고 예쁘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저와 함께 알려드린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꾸준히 해주시면서 건강을 좀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